정답은 B입니다.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이에요. 그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I'm responsible for anything that happens here. These are not psychopaths. These are not crazed people.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사소한 건데. 아유, 말도 안 돼. 아유, 알지 못하지. 양심 불량이에요, 여기. That's an example. Again, the situation determines behavior. 오늘 많이 넣겠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중요해지는 거죠. 평범한 우리가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연구가 주는 메시지죠.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공원에 나들이 온 가족들. 재원아! 아니, 잠깐만. 오랜만에 재원이와 엄마도 소풍을 왔습니다. 주라고. 시야하러 갔다 올까? 시야하러? 그런데 재원이와 엄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일이 벌어집니다. 슬그머니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군요. 주변의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빈자리로 다가와 재원이네 가방을 뒤집니다. 이런 도둑이군요. 가방을 들고 사라지는 순간 주인이세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 때로는 기적을 만드니까요. 지난달 경기도의 한 경찰서 내 의경 내무반에서 벌어진 집단 구타 행위가 휴대전화로 생생하게 촬영됐습니다. 내무반에 혼자 서 있는 의경 한 명을 동료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찹니다. 심지어는 침대에서 뛰어내리고 담요를 뒤집어 씌운 채 마구 짓밟습니다. 진급한 의경을 차례로 때리는 이른바 진급 신고식.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그게 분위기란 게 있어요. 거기에 반항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깨트린다는 게. 모 대학의 신입생 수련회. 한밤중에 도로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로 얼차려를 받고 있는 신입생들을 선배가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립니다. 도로에 차들이 다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심하게 맞았지. 그냥 저희 맞은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체대에 들어와서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이런 거 다 각오하고 온 거잖아요. These are not psychopaths. These are not crazed people. I don't like to do this, but somebody gives me a club. And then I'm standing there and I see two of my friends, they start hitting the others. And they say, come on, Zimbardo, don't be a sissy, do it, be like us. And so again, you have the group pressure. And once you start doing it, 맞습니다. 이 세계에는 감히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들어가면 그 힘의 지배를 받게 되죠. 결코 밖에서 봤을 땐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게 상황의 힘의 무서움이고요.
우리는 먼저 특별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시지각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방송국에 왔습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다음 A, B, C 세 개의 선 중 옆에 그려진 X선과 길이가 같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B입니다. 문제가 너무 쉬운가요? 그런데 이 방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의자에 앉은 한 명을 뺀 나머지 6명은 실험을 도와주러 온 연기자들. 여섯 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줄줄이 틀린 답을 댈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은 단 한 명의 실험 참가자. 그들은 과연 소신껏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실험이 시작됩니다. 방에 들어온 동환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마지막 7번째 의자에 앉습니다. 자, 여기 A, B, C 세 선이 있고요. X선이 있죠? X선하고 똑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건 뭐 너무 쉬운가요? 피식 웃는군요. 그런데 정답은 A입니다. A, 다음. 정답은 A입니다. 다음. 정답은 A. 이런, 정답이 A라뇨?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정말 이상합니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이제 마지막 동환 씨가 답할 차례. 정답은 B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는 제대로 답했군요. 갑자기 다음 문제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동환 씨. 예, 한번 보시죠. 다음 B입니다. B. 예. 다음 정답은 B입니다. B. 이번에도 틀린 답을 말하는 사람들. 이상한지 자꾸 동환 씨가 옆 사람들을 흘깃 쳐다봅니다. 또 동환 씨가 대답할 차례군요. 이때 6명의 공모자는 미리 짠 대로 일제히 동환 씨를 쳐다봅니다. 과연 동환 씨는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정답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틀렸습니다. 네. 다음 문제. 동환 씨는 정답이 C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휩쓸려 6명과 똑같이 대답하고 맙니다. 정답은 A입니다. A. 정답은 C입니다. C. 6대 1의 싸움. 이 방에서 진실은 너무나 쉽게 버림받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 동환 씨.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다 뭐 저는 혼자 신데 B로 뭐라 하시는 거예요. 혼자 반복이 되기가 싫어갖고 따라가자 그냥 따라갔죠. 만약에 혼자만 다른 답을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남들은 정상인데 저는 비정상. 그렇다면 이 마지막 7번째 의자에 몇 명을 더 앉혀보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분명 정답은 B인데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스치는군요. 선택의 순간은 점점 다가오고 정답은 C입니다. 다음 정답은 C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의자에 앉았던 사람들 중 70%가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해 어처구니 없게도 틀린 답을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네, 정답은 C입니다. 네, C. 정답은 C입니다. C. 다음 C입니다. 네. 자꾸 다 똑같은 거 말하니까 헷갈리는데 내가 잘못 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틀리면은 왠지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일 것 같기도 하고 괜히 티 있는 게 싫어서 그냥 이렇게 묻어가자 이런 식으로. A가 맞는 답이면 다른 사람이 다 B라고 얘기했더라도 A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실험실에다 똑같이 넣어놓으면 그때는 심지어 70% 가까이가 그냥 틀린 답을 얘기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뇌에서 어느 부위가 활성화가 되냐면 신체적으로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활성화되는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똑같은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를 자신만의 원칙과 믿음과 가치관을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슬프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믿음을 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나치가 저지른 유태인 학살을 목격한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 그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인간성 실험을 합니다. 1961년 사람들은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밀그램의 실험실로 찾아옵니다. 시간당 $4짜리 실험의 목적은 기억에 관한 과학 연구. 참가자는 옆방에 있는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처벌로 전기 충격을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 방 안에는 15V에서 450V까지 30단계의 버튼이 놓여 있고 마지막 450V에 써 있는 불길한 XXX. 물론 이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고 칸막이 넘어 전기 의자에 묶여 있는 학생 역시 연기를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Wrong. Under 65 volts. Time. 안타깝게도 학생은 자꾸만 답을 틀립니다. 195 volts. Dance.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of here. Continue, please. Let me out of here. You have no right.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자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Not once we've started. Please continue, teacher.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시 자리에 앉아 실험을 계속합니다. Answer, please. Are you all right in there? It says danger, severe shock here, and XX on the next one. We must continue. Go on, please. You're going to keep giving what, 450 volts every shot now? That's correct. Continue.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continue. Next one, brave.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실험 참가자. Answer is woman, 450 volts. That's it. 결국은 450볼트까지 누르고야 맙니다. 이 실험을 하기 전 밀그램은 40명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과연 몇 %나 되는 사람들이 450볼트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까요? 대답은 많아보았자 1% 미만. 그러나 450볼트까지 누른 사람은 65%였습니다. 이 실험실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누가 450볼트까지 누를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You don't know what you would or would not do unless you were in that situation. Unless you were in the same situation that I was. The situations have more power than we imagine. 서울의 한 주택가. 우리는 오늘 이 쓰레기 봉투 하나로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좋겠군요. 할 일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레기 봉투 하나를 툭 던져놓는 걸로 충분하죠. 이 쓰레기 봉투 하나가 이곳을 어떻게 만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눈치를 보며 쓰레기 하나를 던지는군요. 그러더니 깨끗하던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 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쓰레기 버리신 거예요? 어디요? 여기다가. 쓰레기는 잘 모르겠고 저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형이 여기다 박스 갖다 버린 것 같은데 오늘따라 왜 여기다 갖다 놓는지 나 그걸 모르겠고. 아, 민망한지 도로 가져가시는군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그 법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누군가가 사소한 규칙을 어기면은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도덕이나 규범에 대한 생각보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쓰레기 하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소한 것을 이용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단 쓰레기로 골치를 앓는 이곳. 양심에 호소하는 거울도 잡아내 벌금을 물린다는 경고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좀 많이 쌓이나요, 평소에? 아유, 말도 못해. 이거 양반이지, 양반, 지금. 아유, 말도 못하지. 아주 죽겠어, 지금. 여름엔 냄새나고 말이야. 양심 불량이에요, 여기. 왜요? 사람들이 치워주면 또 이렇게 나. 정말 이곳 주민들은 양심불량인가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이 골치 아픈 곳에 그다지 기발하지도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은 일을 할 겁니다. 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작은 화단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도 화단을 만든다고요? 네, 여기다 좀 화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단 만들면 좀 쓰레기 덜 버릴까요?
소용없을 것 같으세요? 하단 만들거냐? 네. 따라서 안 돼. 근데 맞다고 거요. 동네 주민들 반응은 영 탐탁치가 않습니다. 정말 말짱 헛것이 되는 게 아닐까요? 일단 화단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경고문도 떼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카메라가 이곳을 지켜볼 겁니다. 밤이 점점 깊어져 새벽 2시. 말짱 헛거라더니 아닙니다. 아직까지 쓰레기가 없습니다. 성공인가요? 그때 멀리서 쓰레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화단을 보고도 그냥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되돌아와 버렸던 쓰레기를 도로 주워갑니다. That's very good. That's very good. He went back and picked it up. That's an example. Again, the situation determines behavior. They plant flowers, they maintain the territory, and as soon as the sign are that this is ownership and people care about this, behavior towards it is respectful. 다음 날 아침 8시. 우리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작은 화단 하나가 우리가 사는 이곳을 바꿨습니다. 쓰레기가 없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하셨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죠. 아, 예상 못했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생기고 나니까 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쓰레기 천지였고 막 지저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단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무튼 보기 좋아요. 아, 깨끗하고 좋네. 이거 언제 만들었지? 나도 처음 보네, 이거. 처음 보세요? 네. 의외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바꾸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사소한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돈과 엄청난 시간을 쏟아야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죠. 1984년 12월 뉴욕에 사는 버니 게츠라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지하철을 탑니다. 이때 흑인 청소년 4명이 다가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합니다. 순간 겁을 먹은 버니 게츠는 흑인 청소년 4명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랍게도 언론은 총을 쏜 버니 게츠를 영웅으로 대접하고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매일 지하철 강도에게 시달렸던 뉴욕 시민들은 버니 게츠의 편이었죠. 지하철에서 총을 쏘고 영웅이 되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1980년대 뉴욕 지하철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습니다. 열차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지하철에서 강력보험주의가 1년에 15,000건씩이나 발생했으며 하루에 무려 25만 명이 무임승차를 했죠. 그런데 1988년부터 지하철 강력보험주의가 갑자기 75%나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They would take care of the minor offenses, and by that, the fare beating, the aggressive begging when they put cups under your nose and demand that they give you money, those kinds of minor offenses, which predominated in the subway.
뜻밖에도 뉴욕 지하철은 사소한 문제들에 손을 댔습니다. 무임 승차자들을 현장에서 잡아 수갑을 채워 줄줄이 세워두고 열차마다 청소 시간표를 짜서 낙서를 지우는 일에 사활을 걸었죠. Wear down the people who were committing the crime and doing the graffiti by making sure that if they graffitied a train overnight, it wouldn't go out of the yard until it had been cleaned up, so that their work was never seen. Compared to the 1980s, I think things are better. I think there's less graffiti. The subways are cleaner than in the 80s. 낙서나 무임 승차 같은 작은 무질서가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신호탄임을 알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소한 것들을 바꾸자 범죄가 사라진 것입니다. Situation in my world and crime, situation is everything. And that is that if you have minor offenses, disorderly conditions and behavior, you're inviting criminal behavior.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주택가 도로에 낡은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런 트렁크가 아무렇게나 열려 있고 자세히 보니 문도 제대로 잠그지 않았군요. 운전대 위에 두둑한 지갑이 놓여 있고 앞좌석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데 창문까지 깨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갑이 놓여 있고 창문까지 깨진 차. 이 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 괜히 와서 한 번씩 차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관심을 보입니다. 보아하니 주인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봐도 만만해 보이죠. 한 남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 유심히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치만 살피다 그냥 가는군요. 이제 밤이 꽤 깊어져 인적이 드문 시간. 이때 취객인가요? 지나가던 한 남자가 다가와 망가진 차를 한번 훑어보더니 망설이는 듯 하다가 문에 손을 댑니다. 그러고는 슬쩍 차 문을 엽니다. 망설임 없이 차 안으로 들어가 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을 슬쩍 집어서 슬그머니 가방 안에 넣습니다. 놔두면 어차피 누군가 가져갈 지갑인가요? 밖으로 나와 아무 일 없는 듯 사라집니다. 평상시라면 창문이나 문이 닫혀있는 차량이라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깨어지고 열려진 차 안에 있는 지갑에는 손을 뻗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진 창문 이론입니다. 1982년 심리학자 조지 켈링이 만든 것으로 사소한 빈틈 하나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작동해 점점 더 큰 범죄로 전염된다는 이론입니다. Just as a broken window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more broken windows, so disorderly behavior left untended is a sign that nobody cares and leads to fear of crime, increased crime, and urban decay. 일본 도쿄 외곽의 아다치구. 인구 16,000명이 사는 낙후된 소도시인 이곳은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무단 침입, 절도, 강도 사건 등이 26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 후 주민들이 직접 순찰을 나설 정도가 됐죠. 거짓말이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의 범죄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 작은 가로등입니다. 여기 가로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보통의 백색 가로등이 아니라 푸른 빛을 뿜어내는 푸른 가로등이죠. 실제로 푸른 가로등으로 바꾼 2007년 이후 이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大人も安心してますし、犯罪もなくなったんでね、子どもたちも安心ということですね。やはりこの防犯灯の青色の効果は想像以上に効果があったとみんなが喜んでおります。 일본에서 푸른 가로등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나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으로 푸른 가로등을 단 뒤 범죄율이 30%나 급감했고, 그러자 언론과 인터넷에 화제가 되면서 일본 곳곳에 푸른 가로등 붐이 일어났습니다. 実際には実際の事例として、犯罪件数が減少傾向にあるというふうにはなっています。赤っぽい色合いよりもブルー系、青い光というのは精神的に落ち着かせてくれたりだとか、あるいはその衝動を抑えてくれるようなそういう作用は実際にあります。 색깔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실험은 지금 색깔 실험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보세요. 빨간 방 보이시죠? 빨간 방. 이쪽에 파란 방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방에 10명의 학생들을 번갈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났다고 생각되면 알아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20분을 맞추는 거죠. 먼저 빨간 방에 들어간 10명. 이 방에서 20분은 실제보다 더 빨리 지나갑니다. 온통 빨간색인 이 방에서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기 때문이죠. 실험 결과 14분에서 17분까지 평균 16분 만에 빨간 방을 모두 뛰쳐나왔습니다. 정신없어요. 어지러워요. 답답해요. 저 눈 아파요. 나오고 싶어요. 하지만 파란 방에서는 반대가 됩니다. 20분이 지나도 차분하고 느긋합니다. 장난을 치고 잠도 자고 좀처럼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군요. 실험 결과 21분에서 27분까지 평균 24분이 돼서야 파란 방을 나옵니다. 부드러워요. 느긋해요. 차분해지는 거. 차분해지는. 밝아요. 졸려요. 졸려요? 네. 방에 들어가는 순서를 바꿔가며 실험을 4번 반복해보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파란 방에서는 되게 좀 분위기도 차분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생리적 반응을 하는 색깔이고, 파란 방은 정적이고 편안하고 아늑하고 하는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에너지가 따로 있단 말이죠. 색깔을 바꾸어 범죄를 줄인다는 푸른 가로등은 색채 심리를 이용해 상황을 바꾸려는 사람들의 작은 노력입니다. 가로등 하나를 설치했더니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장소가 문제가 있다면 그 왜라는 문제가 아주 작은 거라면 작은 것만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즐거운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우리는 내일 이곳에서 2학년 아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을 예고 없이 할 예정입니다.
실험을 함께할 바는 2학년 2반과 4반. 그런데 하루 전날인 오늘 2반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수업을 합니다. 88에 다시 아이가 되어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떠먹지 못하니 어려운 이웃의 모습을 담은 5분짜리 짧은 비디오 한 편을 보여주는 거죠. 같은 시간 4반에서는 비디오를 보지 않고 평소와 같이 수업을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아이들. 그리고 실험을 위해 내일 준비물로 용돈을 가져오게 합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드디어 모금이 시작됩니다. 어제 비디오를 본 2반과 보지 않은 4반에 모금함을 전달합니다. 저희 반은 나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모금이 크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마 교육적인 효과로 충분히 모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2반과 4반 교실에 똑같이 모금함을 들고 나타납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이들은 갑작스런 모금함에 호기심을 보입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불우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모금함에 돈을 넣어주세요. 마침 준비물로 용돈을 가져온 아이들. 예고 없는 모금에 주머니 속 돈을 꺼내 만지작거리며 갈등을 하는데 과연 두 반의 모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먼저 하루 전날 짧은 비디오를 보았던 2반 아이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모금함에 돈을 넣기 위해 몰려듭니다. 같은 시간 비디오를 보지 않았던 4반 아이들. 처음엔 모금함 주변을 기웃거리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심조차 없습니다. 드디어 실험이 끝나고 모금함이 열립니다. 예상대로 비디오를 보았던 2반의 모금액이 많아 보이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2반은 31,500원이에요. 그렇다면 4반은 4,500원 나왔습니다. 모금액은 무려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뭐 10,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거나 약간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기본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아주 많은 차이예요. 모금함에다가 자기가 갖고 온 용돈을 모금한 학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반 어린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손을 드는군요. 비디오를 봐서 할머니가 불쌍해서 돈을 넣었어요. 나는 수업에 비디오를 봤어요. 비디오를 보고 할머니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넣었어요. 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도덕적인 선한 동기가 밖으로 활성화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를 받기도 한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해지는 거죠. 아이들의 행동은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짧은 비디오 한 편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선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도록 상황을 디자인하는데 관심을 더 쏟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상황을 바꾸는 무언가가 꼭 눈에 보이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는 사소한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공원에서 가방 도둑이 나타났던 것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재원이와 엄마를 다시 만나보시죠. 재원아! 아니 잠깐만. 우리는 이곳에서 마지막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치아하러 갔다 올까? 치아하러? 재원이와 엄마가 함께 화장실에 간 사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군요. 실험을 위해 등장한 가짜 도둑입니다. 슬그머니 눈치를 살피더니 이런 재원이네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이때 바로 옆에 앉아있던 두 남자. 얼핏 도둑을 알아챕니다. 그러나 이내 무심하게 고개를 돌려버리는군요.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못 본 걸까요? 아니면 못 본 척 하는 걸까요? 자, 이제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1분 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물을 안 갖고 왔다. 우리 매점 갔다 왔다. 저기요, 죄송한데 우리 매점도 갔다 왔는데 이거 보고 잠시 좀. 매점. 별게 아닙니다. 그냥 가방 좀 봐달라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부탁하는 거죠. 잠시 후 다시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태연하게 주변을 살피다가 빈자리에 가서 재원이네 가방을 쓱 집어듭니다. 그 순간 주인 있는데요? 이거 주인이세요? 아니요. 네. 말씀 없으세요. 저기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남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 가방을 되찾아왔습니다. 기분? 얼떨떨하고요. 네, 조금 몰랐어요, 전혀. 네, 이런 실험인 줄 몰랐어요. 뛰는 폼도 이상했는데. 그는 왜 도둑을 잡으러 달려간 것일까요? 부탁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수긍을 했잖아요. 부탁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Critical message is if you ask for help, most people are good most of the time and they will help. Other cases you say, gee, my thing was here, nobody helped me. You know, somebody stole it. Did you ask? They said, well, no. Well, if you ask, you get help. If you don't ask, then you don't get the help, usually. 그렇습니다. 부탁을 하면 됩니다. 상황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이렇게 도둑을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남을 위해서 말이죠. 그는 오늘 우리들의 평범한 영웅입니다.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해석 방법을,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범한 우리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평범한 우리가 영웅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런 연구가 주는 메시지죠. 어떤 종류의 착각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잠시만요.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실험이네요. 당연히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한 번씩 바꿔서 읽어보세요. 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보고 싶고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싶고 믿는 대로 믿고 싶어요. 대화는 누가 좀 강하군요? 신기하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게 착각일지언정. I'm sort of glad we have the illusions. Extreme ways are back again. Extreme places I didn't know. I broke everything new again. Everything that I'd owned. I threw it out the windows, came along. Extreme ways I know will part the colors of my sea. Perfect color me. Extreme ways that help me out late at night. Extreme places I had gone, but never seen any light. Dirty basements, dirty noise, dirty places coming through. Extreme worlds alone, did you ever like it then? I would stand in line for this. There's always room in life for this.